반갑습니다. 돈쌤 정현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기를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전염병은 처음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의 유형은 좀 처음인 건 사실이지만, 경제 위기라는 걸 봤을 때 꽤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죠. 뭐 대표적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뭐 설명드렸던 대공황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뭐 그 외에도 뭐 경기는 순환이 있기 때문에 뭐 호경기도 있고 뭐 불경기도 있고 침체도 있고 한데, 지금 코로나가 보여주는 좀 신기한 면은 어떤 거냐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의 멈춤이죠. 봉쇄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현재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경기가 멈춰버리는 것에 대한 지금 대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해서 체감적으로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 아직까지는 위기는 진행형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출렁이었었는데, 지금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약간 이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이 나와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절반 조금 더 넘었죠. 절반 조금 더 넘은 상황까지 반등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시장은 약간 눈치 보는 게 아닌가. 물론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도 뭐 밀렸다고 볼 수 없는데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반등을 본격적으로 할 때보다는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서 지금은 뭐 차트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하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입니다. 2차 파동을 겪으면서 이제 엄청나게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하면서 약간 옆으로 눕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코스피도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눈치 본다는 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뭐 코로나는 해결된 게 없고, 그렇다고 더 하락을 하자고 하니 워낙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많이 나와서 위로는 균이 많고 아래로는 돈이 많은 이 상황이다 보니 지금 시장이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뷰는 약간 이제 2차 하락을 기다리는 듯한 액션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실제 위기라는 게 늘 한 번에 V자 반등으로 올라간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W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또 시장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W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올라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자, 그러면 양쪽에 다 치열하다면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좀 앞으로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맥킨지라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그 글로벌 3대 컨설팅 그룹인데, 이 맥킨지 그룹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거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코로나 사태를 이게 세 가지 국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뭘까라고 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깊이입니다. 딥스죠.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이런 위기가 터져서 얼마나 떨어질 거냐라는 거고, 두 번째가 랭스입니다. 길이죠. 이 사태가 얼마나 길게 갈 것인가. 길이가 짧으면 V자가 될 것이고, 길면 U자가 될 것이고, 극단적으로 길어지면 뭐 L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이제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좀 하기 쉬워졌는데, 이게 참 앞으로 궁금하면서도 어려운 게 세 번째입니다. 쉐이프. 그러니까 모양인데, 회복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지금까지 2월부터 해서 뭐 글로벌하게 퍼져나갔던 이 시기를 한번 타임라인을 돌려보면, 처음에 1차는 중국에서 이렇게, 처음에 그때는 이제 코비드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냥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시절에는 이 위기가,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뭐 중국이라는 곳에서 한정되고, 중국이 그때 우한을 봉쇄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이제 국한될 것이다, 아니면 뭐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서 약간 고통을 겪다가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시장은 잠깐 움찔했다가 중국이 봉쇄를 하고 재정 정책을 쓰겠다고 하니 원래 모습까지도 돌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뭐 한국에서도 확산이 시작됐고,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이란, 이탈리아, 미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지금의 글로벌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2차 하락이 온 건데요. 이거를 그 의학적으로 본다든지 경제학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시장 참여자의 그 냉혈한으로 봤을 때 이 시장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처음에 일단 안 좋은 일이 터졌어요. 우한 폐렴이라는 게 뭐 발견돼서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럼 시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게 멈추는 건 어떻게 멈췄냐? 봉쇄 때문이거든. 봉쇄를 하면 더 이상은 확산은 안 될 거니까. 이미 확인되는 거는 이미 확산돼 있던 게 확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닥을 잡은 거였고요. 1차 때. 그리고 이후에 재정정책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으로 다시 올렸던 건데, 이때만 해도 중국 혹은 한국 정도까지 글로벌 공급 라인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한두 국가에 국한될 문제일 줄 알았던 게 다시 이제 수요까지 넘어가면서 2차 하락이 왔는데, 2차 하락의 바닥도 사실은 선진국들의 봉쇄 때문에 일단은 바닥은 잡힌 거죠. 더 이상 확산은 안 될 거니까. 물론 확산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확산이 꺾이는 거죠. 일단 사람들이 뭐 집안에 있게 되면 이걸 모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많이 퍼져 나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초기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봉쇄가 되면 확산 속도가 일단은 꺾인다는, 절대값은 계속 쌓여가는데,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가 지금 옆으로 좀 내려가면 그래도 확진자 수 절대값은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률이 이제 피크를 찍은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첫 번째 프레임 기피에 대한 대응은 어떤 거냐? 봉쇄였다는 겁니다. 1차 파동, 2차 파동 때 둘 다 똑같은 방법으로 더 이상 하락은 막은 거예요. 중국 때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봉쇄를 했죠.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도 다 지금, 호주까지 다 봉쇄가 돼서 지금 집에 있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끌어내릴 것인가에 대한 기피에 대한 프레임은, 여기에 대응은 이제 봉쇄다. 근데 문제는 이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집에 있다는 거는, 봉쇄되어 있다는 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 활동을 하루를 못 할 것이냐, 한 달을 못 할 것이냐, 한 분기를 못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프레임,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길이가 나오는 건데, 얼마나 길 것이냐, 얼마나 길 것이냐. 그래서 저는 뭐 맥킨지의 이 해석도 동의를 하고, 저 말고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글로벌 저점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글로벌 저점은 한 3월쯤에 좀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바닥 잡았으니까 뭐 엄청나게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는 하긴 힘든데, 왜 3월 달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종합해 보면, 일단은 만약에 다시 확산되면 또 봉쇄를 할 거니까, 그러면 봉쇄가 계속될 것 같은 공포심이 극에 달했던 3월 달에서 더 내려가긴 좀 쉽지 않을 수 있고, 문제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간다는 거죠. 길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깊이는 일단 어느 정도 잡은 것 같다라는 건데, 문제는 길이가 길어지면 하루 장사를 못하는 거랑 한 달 장사를 못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니까,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기업 가게가 얼마나 있겠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참 서로가 약간 뭐 대립된다고 해야 될까요?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를 해야 되는데, 봉쇄를 하면 또 다른 문제라는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두 번째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봉쇄로 막았다면 두 번째 길이는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가장 확실한 건 약이 나오는 거고요. 가장 확실한 건 약이 나오는 건데, 뭐 그거는 약이 나와야 되는 문제고, 그 전까지는 이제 나온다는 전제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 우리가 인간들이 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길이가 길어지면 길이를 좀 그만큼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이 결국에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나 뭐 연준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전 세계 행정부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문 대통령께서 뭐 한국형 뉴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일자리가 늘 필요하긴 했는데 왜 갑자기 더 그런 얘기를 강조하느냐?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그게 뭐 양질의 일자리든 아니면 뭐 그냥 아르바이트 수준이든 뭐가 됐든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기간을 길어지는 심폐소생을 이어가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냥 돈을 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이제 70%를 주느냐, 뭐 100%를 다 주느냐 가지고 지금 약간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프로를 주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좀 빨리 줘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좀 싸움이 난다는 게 조금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제 오히려 지자체 같은 데서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지급이 시작됐거나 아니면 이미 지급이 끝난 것도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 하는 게 아직까지 국회도 아니고 그 여당과 정부에서 이견 조율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아무튼 전 세계는 지금 그냥 현금을 찔러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효율성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정부가 돈을 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길이를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길이를 버틸 수 있게. 자, 그러면 시장은 처음에 코로나가 중국에 확산됐다가 중국이 봉쇄되고 중국의 대응이 나오면서 회복을 했다가 이게 또 글로벌하게 넘어가면서 2차 하락을 했다가 글로벌한 봉쇄가 나오고 글로벌한 대응이 나오니 반등을 했다는 거야.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넘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게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봉쇄를 좀 풀고 다시 경제 활동을 좀 하자. 지금 좀 지나버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부활절에 경제를 다시 부활하자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되면 사실 떨어질 분위기였어요. 왜? 봉쇄가 떨어지는 그 확산을 막아주고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였는데 이제 봉쇄를 풀면 다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시 시장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도 이제 돌아가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회복되는지를 보고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줄 때가 좋았지. 그냥 막아놓고 그냥 공짜 돈을 줄 때가 좋았는데 이제는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으니까 나가서 활동을 해봐 라고 하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W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W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였고 2차 하락에 대한 경고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뜻밖의 봉쇄가 안 풀리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해서 빨리 열고 싶어 하겠지만 지금 미국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블랙록이라고 아실 겁니다. 블랙록이라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냥 공격적인 진단과 그리고 그 충분한 양의 진단 키트가 준비 없이 봉쇄를 풀면 다시 이건 2차 확산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럼 회복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말이 또 재밌어요. 그래도 글로벌 증시의 저점은 3월일 것이다. 예, 저랑 생각이 같은 거죠. 왜? 2차 확산이 다시 시작되면 다시 봉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와서 저점을 깰 순간적으로 몰라도 완전히 구조적으로 깰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길이가 더 길어질 뿐인 거지. 한 번 더 시도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증시가 조금 어려운 게 우리보다 한 걸음은 조금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고 한 반발짝 정도만 좀 먼저 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봉쇄가 풀리고 주 경계를 넘어갈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고 하니 이제는 경제가 좀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그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증시는. 그러니까 확실한 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봉쇄가 풀리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봉쇄가 지금 안 풀리고 있죠. 근데 봉쇄가 안 풀리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준비된 정책들이 계속 자금 지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죠. 뭐 일주일 후에 봉쇄를 풀든 2주 후에 풀든 간에 그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공짜 돈이 자꾸 시장에 들어온다면 나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리고 요즘에 뭐 줍줍 자금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증시가 떨어지면 수익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인버스 상품이잖아요. 인버스 ETF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확신에 차서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데다가 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도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려고 하면 떨어질 때마다 들어오겠다는 대기 자금도 많고 떨어지는 거에 베팅한 자금도 많으니 내려가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이건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단기 조정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말이 이번에도 먹히는 건가? 물론 뭐 조정 안 온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예상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 건 사실 같으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코로나가 중국에 확산됐습니다. 여기 떨어졌죠. 그때는 뭐 사실 뭐 별거 아니었던 느낌이었고 그래서 중국이 우한이 봉쇄가 됐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이 세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지표를 보실 때 전고점을 회복을 못하죠.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이거하고 이 기울기가 얘가 조금 더 뒤에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조금 뭔가 위쪽에 부담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원래대로 설명을 드리면 중국이 확산되고 봉쇄하고 대응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게 아니었고 미국과 유럽이 확산되니까 얘기가 이거는 공급 라인, 여기는 수요자다. 양쪽에 다 피해가 있고 특히 미국, 유럽은 선진국은 내수 비중이 높고 서비스 비중이 높으니 봉쇄가 들어가면 경제가 멈춤하는 게 중국보다 오히려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요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그리고 미국, 유럽 이런 데가 다 셧다운이 들어갔고 그래서 바닥을 잡았죠. 바닥을 잡고 연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재정 정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새벽에 캡처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제 관건인데 원래대로라면 이런 게 좀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왜? 이제 봉쇄 풀고 막 하면 싱가포르 케이스처럼 될까봐 다시 이제 봉쇄를 풀고 했더니 2차가 돼서 다시 또 들어가는. 그래서 그때가 사실 심리적으로도 더 무너지거든요. 이때는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다가 이제 봉쇄되고 이제 좋게 잘 되겠지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뭐 바이러스 좀 약해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확산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사람이 이제 기대가 꺾이면 조금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락이 대부분이 좀 깊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약간씩 옆으로 가면서 위로 가는 모습을 가는 이유가 지금 봉쇄가 안 풀리고 정책 계속 나와요. 기존 정책 중에 지금 연준의 목표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고 중앙은행이니까 당연하죠. 두 번째는 연준은 특이하게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 안정이 지금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리고 근데 연준은 벤버냉키 시절에 두 번째 이유로 추가를 한 게 고용의 안정입니다. 근데 지금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고용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고용을 지키려고 하면 미국도 우리는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글로벌 공룡들만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데가 대부분 서비스업, 유통, 판매 뭐 이런 리테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부가 어떻게 보면 회사한테 월급을 그냥 거의 공짜로 꿔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공짜라고 하긴 그렇지만 PPP라고 해가지고 이름부터가 그냥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에요. 급여를 주게끔 해주면 얘네들 안 자를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난 그 모두 경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2주 만에 예산이 동났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9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하나의 제가 쇼핑몰을 하고 있다. 근데 PPP로 그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의 75% 이상을 급여를 주는데 썼다는 걸 증명만 하면 원금을 다 안 갚아도 됩니다. 뭐 이자가 없는 건 둘째 문제고 원금도 커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하는 이제 눈먼 돈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나가고 이것도 힘든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이게 미국의 실업급여는 주별로 있고 연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별로 줬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이
주마다 조금 다른데, 뭐 플로리다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좀 작고,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조금 많은 편인데, 평균 주급으로 하면 평균 한 $350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350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조금 안 되죠. 근데 파주면 뭐 한 200만 원이니까 아, 밥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뭐 그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이거는 그대로 가고 여기에 연방이 더 줍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더, 우리도 왜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고 이제 정부에서 주고 뭐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최대 $600 이상 줍니다. 그러면 그걸 또 7월 말까지. 근데 그게 또 연장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받던 내만 받아도 원래도 한 350불 정도 받았는데 여기에 600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럼 $1000죠. 거의. 이게 사주면 $4000.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00만 원.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실업급여를 그냥 줄 때까지 계속 받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실업급여에서 최고 문제되는 게 뭐냐면, 뭐 프리랜서라든가, 뭐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직원인 사람들은 이거 실업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워낙 이제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지금은 뭐 누굴 주고 안 주고 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연방에서 다 줘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실업급여의 수급률이 낮으면 10%, 많으면 55%예요.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신청하면 다 줍니다. 그냥 나라에서 그냥 공무원들도 매뉴얼이 없어요. 근데 위에서 물어보니까,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다 줘라고 됐고, 그러면 친구가 무슨 가게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잠깐 취업한 것처럼 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돼, 백수가. 그죠? 모럴 해저드가 생기는 건데, 그거에 나중에 발견돼도 다시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안 받아가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그럼 그 미국의 지금 실업이, 제가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죠. 엄청나게 실업급여가 신청 건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사실 이런 점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나 중앙은행은 딴 거 없습니다. 시장에 어떻게든 돈을 밀어 넣어가지고 이 길이를 버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 일본도 처음에는 뭐 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주자고 했다가 뭐 시끄러워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당 뭐 10만 엔 정도, 우리나라 돈은 한 113만 원 정도, 4인 가족이면 그것도 한 500만 원 가까이 되죠. 그게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조금, 아직은 지급은 안 됐는데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니 이게 예산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니 다시 증액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봉쇄 그냥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갑갑하고 고통스럽겠지만 돈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사람들 계속 그냥 집에서 그냥 꼭 만나야 될 사람들만 만나서 코로나 확산은 일단은 억제를 하고 돈은 이런 식으로 주면 되지 않냐, 경제활동을 덜 하더라도.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장사잖아요, 솔직히. 이게 뭐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나중 문제고. 그런데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예산이 추가가 되고 돈이 더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해도 뭐 굳이 지금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이 괜찮은 꽃놀이패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조정이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혹은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길이와의 전쟁 때문이다. 우리의 마인드는 이제 깊이,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뭐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길이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죠. 언젠가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든 아니면 그냥 버처럼 지내게 되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A처럼 그냥 요즘 뭐 독감이 좀 독하네요, 뭐 이 정도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든, 아니면 글로벌하게 확진자가 제로가 나와서 WHO가 그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든, 뭐 어떻게든 인류와 코로나가 아름다운 이별 혹은 공생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경제는 돌아오긴 할 겁니다. 돌아오긴 할 건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겠냐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경제가 돌아오는 거하고요, 증시가 돌아오는 건 또 달라요. 그 금융위기 때도 뭐 전고점을 회복하는 거는 2년도 안 걸렸지 않습니까? 2009년, 2010년에 거의 이제 2007년에 고점을 회복하고 했는데, 실제 경제가 돌아온 건 2014년 거의 뭐 6년, 뭐 5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하고 증시는 또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제일 기대했던 건 V자입니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잘 되는 거. 요거는 근데 너무 극단적인, 근데 이거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V가 완성되기까지는 약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다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렇게 W가 돼서, 이제 2차 바닥 찍고 회복을 하지 않겠나. 대공황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모든 위기는 이렇게 한 번에 끝나진 않더라. 한 번에 끝나진 않더라.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후에 어찌됐던 위기가 빵 터지잖아요. 그럼 이걸 막는 게 나오고, 그럼 위기가 확산되는 걸 막는 거하고, 그래서 또 회복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여기서 불협화음이 좀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는 게, 금융위기 때도 양적 완화 나와가지고 일단은 바닥은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양적 완화를 좀 줄였다가, 또 오히려 이제 믿었던 양적 완화한테 뒤통수 맞았다 해서 더 빠졌다가, 그래서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양적 완화 플러스 재정 정책을 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기억이 있고, 대공황 때도 여러 가지 뭐 통화 정책이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뉴딜까지 가면서 이 W 모습을 만들어 갔는데, 아직도 가능성은 뭐 굳이 따진다면 얘가 더 높겠지만, 그 외에 변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상태로 계속 길이가 이뤄지면 이제 U자 모양이 되는 거죠. U자 모양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되게 경제적으로 좀 힘들게 가는 거죠. 근데 경제가 U자 모양이 된다면 증시는 나이키 모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U자도 있고, 좀 비관론 쪽으로 가면 이제 L이 있죠. 내려가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런 좀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근데 일상생활에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항 모습 같은 것들은 뭐 이제 해외여행 갈 때 공항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L보다 더 극단적인 게 있습니다. I형이죠. I형인데 그냥 이대로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전방할 필요, 이렇게 되면 뭐 걱정할 필요가 뭐겠습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거니까 차라리 깔끔한 건데, 또 L자를 주장하시는 게 이제 루비니 교수죠. WDV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유행시켰던 교수님인데, 금융위기를 이제 지나고 보니까 금융위기를 경고했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제대로 봐선지, 인디언 기후제인지 비 올 때까지 비 올 거라고 계속 하다가 진짜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는 뭐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유명해졌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자주 나오면 제 경험으로는 그때가 바닥이구나 생각을 해서, 뭐 L하고 I는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뭐 되면 뭐 어차피 다 망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여기서 우리를 판단해 보자는 건데요. 이제는 이제 모양도 모양이지만 중요한 건 길이가 W보다 U가 길이가 길 거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통화 정책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재정 정책이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특히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골고루 뿌리는 느낌이잖아요.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재정 정책은 정부가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그 사업을 할 때 어차피 돈을 쓰기로 했을 때 앞으로 정부가 가야 된다, 가고 싶다는 방향하고 어느 정도 맞는 사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노력들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늘 말씀드리고, 또 현명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시장을 보지 말고 산업이나 기업을 보라고 했어요.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이 집중이 되면 시장 전체를 들어올리기에는 경제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한 곳에 에너지가
모이면 거기는 또 굉장한 성장을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다는 게 뭐 뻔한 말이잖아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라는 말은 늘 있는 말인데 그런 뻔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럼 그 기회가 어디에 있겠느냐.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나 행정부가 돈을 어디다가 집중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물론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인프라라는 게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다 공항, 철도 그것도 기본이죠. 근데 최근에 인프라는 또 다를 거라는 거 잘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통신 인프라 같은 것도 분명한 인프라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 난국을 벗어나고 있는데, 이때 보면 또 인터넷이라는 거, 트래픽이랑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인프라. 물리적인 트래픽도 있고 이제 디지털적인 트래픽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하는 이런 것들도, 그리고 중국도 뭐 새로운 인프라 뭐 이런 얘기들 얘기하니까 노력이 집중되는 곳을 찾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계속 찾아볼 거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고, 좀 더 깊은 얘기는 제 유튜브에서 또 계속되고 있으니까 보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 채널도 오셔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모두 경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